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강신업TV는 팩트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신업TV 구독, 공유,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카드나 통신 기록을 이용해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답니다. 참 이제 오 담당자야? 그 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카드나 통신 기록으로 확인을 한대. 그래가지고 거주 의무 주택 원래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실거주 안 하면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아니 실거주 안 했다고 징역 3년까지 살려?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이 자꾸 멀리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꾸 뭔가 오버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실거주를 안 했다고 징역을 3년이나 살리고 벌금 3천만 원을 때립니까? 이게 공산주의지 뭐야? 원래 북한은 말이죠, 너는 평양에 살아라. 평양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 정해져요. 집도 정해주고, 그 다음에 너는 어디서 살아라. 거주지를 정해주고 거주 아파트를 정해주고. 그게 북한이잖아. 그럼 이게 바로 실거주를 갖다 강제하는 건데, 실거주 안 하려면 팔아라 이 말이잖아. 결국은 이거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집에 잠시 비워놓고 뭐 손자를 봐주러 간다든가, 예를 들면 어디 좀 6개월 정도 떠나 있어야 된다든가, 뭐 그럴 수 있잖아야. 어디 1년 정도 떠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럼 내가 실거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산 흔적이 없으면, 그러면 몇 개월 그러면 안 살면 실거주 안 한 거야? 아니 그건 어떻게 따지는 거야? 실거주 의무가 있다 그러면 실거주를 하루라도 비면 실거주 안 하는 거야? 아니면 한 달을 비면 안 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가? 뭐야? 그럼 실거주 의미가 뭐야? 내가 안 살고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면 실거주를 안 하는 거야? 아니면 내 집은 다 갖다 놓고, 다 집은 거기 있어. 그런데 내가 나와서 다른 데 있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내 집은 서울인데 내가 광주에 와 있어. 그러면 6개월 비워놨어. 그러면 실거주 안 하는 거야? 실거주가 뭐야?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빌려주지 말라는 거야? 비워놓지 말라는 거야? 도대체 뭐야? 그 다음에 지금 또 너무 황당한 지금 일이 벌어졌는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그걸 2주택으로 간주한대. 아니 어떻게 2주택이 돼? 하나의 주택을 둘이 공동명의로 가지면 0.5 더하기 0.5는 1이지. 1 더하기 1이야 그게? 아니 그게 두 채가 된대. 그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50% 50% 갖고 있으면 그걸 두 채로 간주한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남편은 0.6을 갖고 있고 부인이 0.4를 갖고 있어. 다시 말해 남편이 60%, 여자가 40%야. 그럼 그건 몇 채야? 아니 50%씩 갖고 있으면 그게 두 채라며, 한 채가 아니라. 그러면 남편이 60% 갖고 있고 여자가 40% 갖고 있으면 그것도 두 채야? 좋아. 그 6대 4니까 그렇다고 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남편이 90% 갖고 있고 아내가 10% 갖고 있어. 그것도 두 채야? 아니 어떻게 따진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의 집을 둘이 0.5씩 50%씩 가졌다 그래가지고 그게 두 채가 되느냐고. 정말 이재명이 가도 너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나가고 있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가? 뭐 불로소득을 갖다가 뭐 더 이상 없게 만들겠다. 아니 자기가 이제 김혜경하고 둘이 공동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공동으로 갖고 있다 팔았잖아. 자기네는 팔고 나니까 이제 나 집 없어.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뭐 그냥 뭐 1가구 1주택이든 뭐 공동명의를 갖고 있든 뭐 어쨌든 간에 그냥 조져버리겠다. 세금을 그냥 조져버리겠다. 뭐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무슨 뭐 또 남양주 쪽에 2만 가구를 짓네. 무슨 뭐 고려대에 덕수농장이라고 있거든요. 고려대에 갖고 있는 그 농가대학이 있기 때문에 농장이 있어요. 덕수에. 그 덕수 농장에도 무슨 아파트를 짓네. 그럼 고려대는 그 농장 어떻게 해? 뺏기는 거야? 강제 수용이야? 모르겠어. 뭐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네, 저기다 아파트를 짓네. 지금 또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언제 짓는 거야 그거? 그건 왜 쏙 들어갔지? 윤석열 대통령 때 그 역세권 주택이라는 걸 얘기했었거든요. 그 도심 역세권 주택이라든가 이걸 해가지고 청년 주택 그런 얘기, 그래서 원가 주택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 갔어? 쏙 들어가고 그런 건 안 해.
아, 그건 윤이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이재명이 갈수록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안 하면 징역 3년?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다가 징역형으로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뭐 그걸 맡기는 시장 경제 그리고 시장 선택이 아니라 강제해 가지고서 하여튼 다 때려 잡아버리겠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를 없애겠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가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원래 뭐 호텔 경제학 얘기할 때 벌써 알아봤지만 아무래도 이건 이재명이 얘기하는 거는 이건 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북한식으로 뭐 살 장소를 지정해 준다는 의미나 똑같아요. 그리고 살 주택을 갖다가 지정해 준다는 의미나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뭐 실거주 의무니 뭐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나의 집을 부부가 공동으로 0.5씩 갖고 있으면 두 가구로 보는 집 두 채로 보느니 이런 것들은 결국은 모두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 근데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 정책으로서 세금을 걷어서 수요를 억제하려는 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세금을 삥 뜯으려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세금을 지금 걷어야 되잖아. 막 돈을 풀어가지고 돈을 막 뿌려가지고 세금을 걷어야 되거든요. 뻥꾸나고 있거든 지금. 더군다나 무슨 뭐 추석 때 또 돈 뿌린다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좀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걷기 위해서 소위 삥 뜯기 위해서 그런 야릇한 그런 이상한 그런 법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지지율 오늘 30%대 기록했죠. 40%도 깨졌습니다. 서울서는 30%가 깨졌고요. 20대와 30대에서 30%가 깨졌습니다. 20대와 30대에서는 뭐 25%밖에 안 됩니다. 23% 나온 것도 있고요. 뭐 거의 지금 뭐 이재명 지지율이 붕괴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그것도 높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이 대통령답지 않고요. 무슨 마치 국무회의할 때 보면 남의 얘기하듯이 하고 유체이탈 화법 무슨 농담하듯이 하고 그런 것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답지 않다. 깜이 아니다. 답지 않다. 국민들이 이제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창피하다. 그 어떤 폼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좀 스탠스라든가 이런 게 좀 그래도 좀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완전히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저런 게 대통령이지,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무작정 그냥 지지했던 사람들마저도 그러니까 뭐 아주 그 골수 빼놓고는 진보층마저도 돌아서고 있고 중도층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층은 뭐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거의 뭐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쭉쭉 빠지고 있는데 이재명이 가도 너무 멀리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그리고 세금 문제 가도 너무 멀리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계속해서 이재명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시험TV의 구독과 공유 그리고 회원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시험TV입니다.